공사 현장마다 꽁꽁이 아닌 꽝꽝 얼어붙은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고 합니다. 현대산업개발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2호가 될까봐 우려가 크다고 하는데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담당 프로듀서 김성광입니다. 오늘 김유리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설 특집 방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3일에 걸쳐 설 특집 방송이 준비됐는데요. 울산의 산업안전과 재해 예방을 위한 특집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자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27일 시행됐죠. 각 사업장에서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오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이어서 설 연휴 첫 곡 띄워드리면서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팀장님, 아직도 메일로 피드백 주고받으세요? 사내 이메일, 인트라넷, 이제 그만! 메신저로 소통해요 잔디 잔디? 프로젝트 관리해요 잔디 잔디? 화상회의 재택해요 업무 효율 올려봐요 필수 업무 협업들 잔디 잔디. 네, 설 연휴 특집 첫날 방송 주제에 딱 맞는 첫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관련해서 이동훈 변호사님 모셔서 그 얘기 들어볼 텐데요. 지금 변호사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사팩토리 100.3 청취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와 함께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번에도 새해 인사를 드렸던 것 같은데. 그건 신정? 네. 그 울산 CBS 땜빵 전문이자 땜빵 아니에요. 김 PD의 노예 노예 아닙니다. 이동훈 변호사입니다. 아 정말. 그 김 PD님이 새해 특집으로 변호사님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오시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오늘 또 속았습니다. 아 내용은 무겁지만 그 노래 오늘 좀 많이 틀고 새해 설 연휴인 만큼 좀 부드럽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맨날 속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좀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그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가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해야 한다라는 점에서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법. 네. 네. 헷갈리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아요. 예.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먼저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둘 다 산업재해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던 점에서는 비슷하죠. 그죠.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비해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삼성전자의 사장, 네, 뭐 이제 뭐 이마트 사장 네. 이런 이제 경영 책임자 등에 대한 강화된 형사 책임을 의도하고 있고 음. 보호 범위도 산업안전보건법보다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음. 좀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은 의무주체 측면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경영 책임자의 위험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네, 경영 책임자가 의무를 위반해 네. 사망 또는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때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를 형사처벌하게 됩니다. 그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은 법인을 의무 준수 대상자로 하고 사업주의 경우에는 안전보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하는데 반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법인과 별도로 사업주에게도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뭐 이거 이중 처벌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중처벌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죠. 네. 다시 말하면은 법인 같은 경우에 사업주는 법인이고 네. 대부분 실무적인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현장 소장이나 공장자 등한테 위임해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영 책임자는 사업주나 업무상 의무 위반 행위자에 해당하지 않아가지고 네. 산업안전보건령에 따른 안전 및 보건 조치의 미이행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경영 책임자가 처벌받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문제였죠.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인의 경영 책임자 등에게 직접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네. 이를 위반하면 이를 위반해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방지 대책이 될 수 있게끔 전 사회 경영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문제를 막기 위해서 좀 대책을 강구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또 의무 또한 그 의무의 내용의 측면을 좀 보자면은 사업자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구축하고 재해 발생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네. 또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조치 이행과 의무 이행 조치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대한 조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중대시민재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 좀 특이하더라고요. 네, 이거를 이제 근로자뿐만 아니라 네. 어떤 사고가 일어나서 시민이 피해 입은 경우, 그러니까 최근에 광주 옹벽 사고 같은 예. 경우. 그 같은 경우에 또 처벌한다는 게 큰 차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처벌 규정 관련해서 저희 방송에 거의 매주 출연하시는 이양희 위원장이 네. 피를 토하면 너무 낫다고 하시긴 한데, 실제 피토하시던가요? 네, 네.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그 이제 자연인이 네. 사망했을 경우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 네. 부상 질병 7년 이하 징역, 10년 이상 징역 10억 아하. 이하 벌금, 음. 부상 질병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음. 법인 같은 경우에는 50원 이하 벌금, 50억, 50억. 원으로 들리겠어요. 50억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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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부상 시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은 부상 질병 시에 처벌 규정이 없었어요. 또한 사망 시 처벌 수위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법인은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처벌 수위가 좀 올라갔습니다. 이게 부상 질병 시에 처벌 규정이 없었는데 이게 네. 생겼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네, 그렇죠. 저희가 오늘 다음 방송, 그러니까 내일 모레 방송에서 좀 부상과 관련해서 방송 준비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들어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또한 예. 그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손해액의 5배 이내의 징벌적인 손해배상, 제가 항상 강조하던 거 있잖아요. 네. 그 규정도 들어있어요. 이거 약간 가중처벌 아닙니까? 이거 무슨 처벌이에요? 해야 되는 거죠. 아, 네. 미국에 비하면 아주 낮아요. 네. 요약하자면 산업안전보건법만 적용되던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게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위험이 분산되었어요. 그러니까 공장장이나 현장 소장한테 책임만 그쪽에만 현장에 책임을 그쪽에 주다 미루는 보니까. 거죠. 네, 네. 근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실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을 처벌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네.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는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현대산업개발 그 실사업주 경영 책임자 네.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제가 예상하기는 어렵지만은 사실 이게 지금 이제 시행이 27일 날 됐잖아요. 네, 그죠. 사고는 그 전에 일어났고요. 네, 네. 그래서 그 사안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을 할지 여부는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그 시점 때문이다. 알 수 없다. 네, 계속해서 또 질문 이어가 보죠. 최근 건물 외벽 붕괴나 아니면 노동자 감전사 그리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안전 조치가 미흡하다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런 위험이 계속 외주화되고 있어서 사실 하청 노동자가 사고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법이 이런 경우에도 해당이 될까요? 네, 그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의 유해 네.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네. 제3자의 종사자에게도 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이행되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종사자의 의미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이제 네. 노동자가 됐죠. 네네.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계약 형식에 상관없이 네. 그 사업 수행에 대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네. 그다음에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즉 그 하청 노동자, 그리고 수급인과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들이 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위와 같은 규정을 조합하면은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대상이 되는 종사자에는 네. 그 노동자나 네. 특수 형태의 노동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노무 제공자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일정한 경우에는 이제 하청업체에 그렇죠. 수급인이라고도 표현하는 하청업체 종사자도 포함이 종사자도 됩니다. 포함되죠. 네. 따라서 직접 고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라도 네.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이 형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렇군요. 여기서 조금 한 번 더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앞에서 이제 저희가 전기 노동자 감전 사고 얘기를 했는데 네.
원청인 한전이 이거 외주가 아니라 발주 형태 때문에 발주 형태로서 일이 진행됐고 네. 그래서 우리는 전기 노동자 사망에 대해서는 원청으로서의 책임 없다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죠. 네네네. 이게 어떤 논리인지 그리고 이런 경우 이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5조는 사업주나 법인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을 행한 경우에 그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이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4조에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되 다만 사업주나 법인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사과하고 뒤에서 빠져나가는 거 이런 거 막아보겠다 이런 네, 거죠. 그렇죠. 자, 외주나 발주는 법률 용어가 아니에요. 네네. 그 실질적 의미도 명확하게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한전주작은 제 생각에는 법에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음흠. 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한전은 거의 모든 전기 사업을 다 독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전 말은 이거죠. 한전 관리하에 공사를 맡긴 게 아니라 전체 공사를 하청업체에 주면서 그 네. 업체의 책임하에 독자적으로 공사를 진행했다 이 취지겠죠. 아하. 근데 한전 같은 경우에 전기 배전 전부 독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500개 하청업체에 배전 공사를 맡기게 되는데 이것이 한전의 관리 책임이 아예 없어지고 그 하청업체가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냐에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말장난으로 보이기도 하네요. 그 항상 네.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뭐 계속해서 이어가 보죠. 이제 저희가 공공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관련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최근에 울산시에서도 중대산업재해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네네.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공사에는 이 법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들어오면서 네, 법상의 경영 책임자에 네,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 울산시장님, 울산시장, 예. 뭐 이제 중앙행정기관이면 행안부 장관도 포함되는 건가요? 잘못하면 글로 올라갈 수도 있죠. 네, 그 행안부 장관이 직접 도급 음. 그쪽에서 거기서 바로 도급을 하는 케이스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모르겠지만 네. 네. 음. 어쨌든 공공기관장이 포함이 됩니다. 네, 뭐 시청 짓다가 뭐 추락사고 있으면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래서 그 각 네. 지자체도 비상의 상황인데요. 네, 그 과거부터 지자체가 관리하던 사업장이 많았잖아요. 네, 네. 거기서도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자가 빈번히 있었어요. 법 시행 이후에도 지자체장도 네. 이제 그 예시를 들면 이제 울산시장도 네, 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제 좀 음. 비상의 상황인 거죠. 음. 그래서 울산시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 중소기업 대상으로 교육에 나섰고 울산 테크노파크와 공동으로 네. 이주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교육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되어 이거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만 하면 실효성 있을까요? 이거 오프라인으로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코로나 이슈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긴 일단은 하긴 하구만. 해야죠. 네. 그 울산지방법원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전담 재판부를 신설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변화가 있을 걸로 보십니까? 네, 그 울산지방법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전담재판부를 지난 1월 12일 신설을 했고요. 지난주인 1월 27일자로 형사 3단독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전담재판부로 지정이 됐습니다. 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날짜랑 똑같네요. 네. 네. 근데 이 형사 3단독이 이제 뭘 하고 있었냐면은 네.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담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서 플러스 알파로 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까지 함께 담당을 하게 된 거죠. 아, 그런 거군요. 또 형사 제1합의부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항소사건 및 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항소사건 전담재판부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담재판부인 형사 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님은 네. 지난달 1일 그 부장판사님으로 해야 돼요. 님자를 붙여야 돼요. 아, 그렇군요.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 중에 더 나이가 많으신 분이 있을 텐데. 그래도 저는 님자를 붙여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난달 1일 그 법무부 그 고용부가 공동 주최한 네. 그 중대재해처벌법 세미나에서 네. 수사기관은 책임자를 폭넓게 기소하고
법원은 명확한 사안만 유죄를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아마도 그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범위가 경영자 등으로 이제 워낙 넓어졌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검찰의 기소 내용에 관해서 충실한 심리를 통해서 엄격한 증명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네. 검찰한테 기소할 때 음. 명확하게 증거를 잡고 기소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해석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범위가 넓어졌는데 실제로 지금 이와 관련해 가지고 5대 로펌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대책을 다 마련했다. 네, 거의 그 대형 펌들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이 되고 난 뒤에 네. 이때 그 들리는 이야기로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전담팀을 이미 꾸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형 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기업들 네. 위주로 고객 대상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듣기로는 아마 이거는 정확한 정보는 아니긴 하지만 현대산업개발이 김앤장을 선임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인즉슨 어쩌면은 기업 측에서 그러니까 5대 로펌의 제일 그 주요 고객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의 그런 변호 업무를 맡게 된다라면 이 중대재해처벌법도 뭐 빠져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 뭐 마련될 수 있다 이런 얘기로도 들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이제 먼저 예방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자문을 제공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네, 이제 설 연휴. 참 첫날부터 너무 무거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 변호사님이 또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스튜디오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죠? 재미없는 주제를 선정한 사람이 누군데 저한테 이러세요. 네, 재밌을 수 없는 주제죠. 재미있을 수 없는 주제를 선정해서 저한테 하라면서요. 네, 설 첫날부터 네, 무거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가볍게 하라는 사람이 누군데. 일단 우주소녀의 이루리 띄워드리면서 분위기 좀 전환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동훈 변호사님 모셔서 새해부터 좀 무거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하지만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는데요.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울산에서 중대산업재해 1호가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 염원을 담아 노래 한 곡 더 듣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동훈 변호사님 출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미래의 너의 이야기를 들어줄게 노래 한 곡 더 띄워드리고요. 이 음악의 가사말을 좀 들어보면요.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과 힘든 상황들 때문에 마음이 외로운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만큼이라도 힘든 생각 또 혼자라는 생각 훌훌 털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시사팩토리 100.3 담당 프로듀서 김성광이었고요. 기술의 강승복, 제작의 김성광, 이태인, 성민주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설 특집 두 번째 방송 내일이죠. 내일 함께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